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관심이 높은 포항 호미곶 일대에 한 사업자가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며 일반인들에게도 토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의 사업 승인이 필요한데 포항시는 어떤 협의나 사업 신청도 들어온 게 없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하는 국내 한 토지 분양 대행사의 홍보 영상입니다. 덕성여대의 관광개발 사업 추진으로 개발 기대가 커진 포항 호미곶 일대에 꿈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99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단지와 관광 레저 기능을 겸한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며 케이블 방송과 유튜브, 중앙일간지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라든가 해가지고 고래 같은 거 크게 나와가지고 광고가 나가요 계속. 그러나 정작 이 사업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추진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이 지역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선 도시기본계획 등을 변경해야 하지만 시행사는 포항시에 어떤 협의나 허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느냐고 문의가 왔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개인이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거나 서류가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토지 분양 가격도 논란입니다. 주거지의 경우 3.3제곱미터당 60만 원 이상으로 최근 실거래 가격의 수십 배에 이릅니다. 싼 곳은 65, 75, 85 이렇게 막 그러니까 위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동네 바로 뒤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거의 비싸게 샀어요. 그때 뭔데 4,500인 알았지. 나중에 4,500도 안 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대규모 투자 사업을 빌미로 땅 장사를 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매입한 토지 가운데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5월달쯤 되면은 지금 그 세계법인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어떤 그 수익, 예를 들어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은 한번 그쪽에 외주를 줘서 지금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관광 수요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포항 지역에는 도시개발이 가능한 12개 지구 470만 제곱미터가 아직 미개발 상태인데다 무소지구 등 주거용지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도 많아 호미곶에 추가로 도시개발 허가가 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지역 후보들은 선거 공보를 통해 대부분 비슷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후보는 특이한 공약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 등이 주목됩니다. 포항 북의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는 대부분 포항시가 추진 중인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다만 동빈내항과 KTX 역세권 개발 등 도시 활성화 프로젝트는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분원 포항 유치와 포항 시월드 테마파크 유치 등을 제시했고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포스코 정치권 지배 간섭 배제와 고등학교 의무 교육과 대학 등록금 반값 실현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박승호 후보는 해양 신도시를 부산 해운대를 능가하는 국제 비즈니스 휴양도시 조성을 중점 공약으로 내걸고 대구 포항 간 광역 전철 신설을 선거 공보물에 실었습니다. 포항 남울릉에서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동해면 도구해수욕장 복구와 이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을 공약했고 민중연합당 박승옥 후보는 포스코 투명경영 특별법 제정과 기간산업 노후시설 교체 촉진법을 강조했습니다. 또 무소속 이명수 후보는 KTX 노선 증편과 동해안 발전본부 남구 유치를 차별화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4.13 총선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경제 살리기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석기 후보는 도심 살리기를 위한 해외 관광객 10배 이상 유치, 동경주 살리기를 위한 해양 관광 단지 조성, 우수한 일자리 3만 개 이상 창출 등 주요 5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총선 후보자 TV 토론회가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포항문화방송에서 생방송됩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후보와 무소속 권영국, 정정국 후보 등 3명이 출연하고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는 인신공격성 토론이 될 수 있다며 불참해 선관위가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무소속 권영국, 정정국 후보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김석기 후보가 용산 참사 등 그동안의 과오가 알려질까 봐 토론회를 회피한 것이라며 후보 검증 기회가 박탈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 북구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친목단체 회원 등 60여 명에게 90만 원에 상당하는 음식물을 제공한 A씨를 고발했습니다. A씨는 회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뒤 이들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했고 A씨는 부위원장으로 회원 6명은 특보로 임명받았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경북 선관위는 음식물을 먹은 사람들에게 과태료 30배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사실이 아닌 신문 기사가 선거 공보물에 실린 경위를 두고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명숙 후보와 선관위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공보물 인쇄 전 선관위 직원이 신문 기사는 수정 보완 없이 그대로 게시해도 문제가 없고 상대 후보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소명서를 내면 된다고 해 인쇄를 했다며 그런데도 선관위가 고발했다며 이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 측은 공보물에 게시된 4가지 신문 기사 중 1건은 허위 사실이고 3건은 비방이라며 선거법상 허위 사실은 어떤 경우든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밝히고 이 점을 설명했는데도 임 후보가 공보물에 담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후보는 선거 공보물 12쪽 가운데 10쪽과 11쪽에 박명재 후보의 사생활과 정치 후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를 실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대뇌 피질 뉴런 세포의 구리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치매 조기 진단은 물론 정확한 생태 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실험용 쥐의 대뇌 피질 뉴런 세포에 나노 탐침을 주입하자 세포 안에 존재하는 구리 이온의 농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대뇌 피질 뉴런 세포에 있는 세포 내 구리 이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구리 이온과 반응하는 나노 탐침이 뉴런 세포와 광학 신호를 주고받으며 이온 농도를 정확히 측정해 줍니다. 세포 내 구리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치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기술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아연과 철, 티타늄 등 다른 금속 이온 농도까지 함께 측정할 경우 상세한 생체 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유전자 조작을 해야 세포 내 이온 농도를 검출할 수 있었고 그것도 칼슘 이온 농도 분석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고 원래부터 자연으로 존재하는 금속이온의 농도를 최초로 정량 분석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금속 이온의 양을 측정하는 세포 내시경 기술은 재료 분야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지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이른바 프라임 사업에 지역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개 대학을 선발하는 대형 부문에는 영남대와 안동대, 경운대, 대구 가톨릭대가 신청했고 10개 대학을 선발하는 소형 부문에는 경북대와 계명대, 대구대, 경일대, 대구 한의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까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66개 대학이 신청했는데 이달 말 최종 선정 대학과 지원금 규모가 확정됩니다. 이 프라임 사업은 산업 수요에 따라 이공계 중심으로 학제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의 선정이 안 돼도 지켜야 해 앞으로 대학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도로 위의 역주행, 운전자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한 해 평균 역주행 교통사고로 30명 가까이 숨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단순 실수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역주행하며 마주오던 승용차에 놀란 운전자가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꺾습니다. 이 차량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핸들 순간적으로 꺾었는데 꺾으면서 보니까 백밀러나 윗밀러 봤을 때 옆에 차가 왔었으면은 정말 큰 사고 날 뻔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역주행 운전자는 이곳 도로 합류 지점에서 진행 방향과 반대로 좌회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차량을 확인해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런 역주행 교통사고는 지난 2011년 이후 한 해 평균 400여 건이 발생해 30명 가까이 숨지고 있습니다. 역주행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의 10배가 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갖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겁니다. 스티커 끊는 게 아니라 벌금이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면허는 정지될 것 같고요. 역주행 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과 함께 역주행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봉 설치와 도로 표지판 설치 등 예방도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올해부터 오징어 금어기가 2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진 가운데 이달 한 달 동안 오징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4월과 5월로 지정됐던 오징어 금어기가 올해는 4월 한 달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금어기는 근해 체납기 어업과 연안 복합 어업에만 적용되며 정치망 어업은 금어 기간에도 오징어 포획이 허용됩니다. 포스코가 미래 IT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철소 전용 LTE망인 PLTE를 구축하고 오늘 KT와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PLTE는 외부 공용망과 분리된 무선망으로 국가 중요 시설인 포스코의 엄격한 보안 규정을 충족하고 업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제철소 설비 점검과 운송, 출하 등 업무용으로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지급해 신속한 현장 업무를 지원합니다. 포항에서 경주를 경유해 부산 서부터미널까지 하루 13회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7일부터 신설됩니다. 이 노선은 매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저녁 7시까지 운행되는데 서부산 지역이나 서부 경남 방면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6월 울산 포항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에 맞춰 포항 울산 노선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식이자 식목일인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오늘 봄비가 내리면서 벚꽃잎이 살랑살랑 떨어졌는데요. 예쁜 분홍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는데요. 한식이자 식목일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포항 9도, 경주 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더 쑥쑥 오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22도, 울진 2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무려 영도과 경주에서 15도까지 벌어지겠는데요. 얇은 겉옷 준비하셔서요. 아침, 저녁으로 체온 유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밤에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과 영덕 7도, 포항 9도, 경주 7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 경주 22도로 기온이 훌쩍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울릉도 7도, 독도 9도,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15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바다에서는 구름만 지나겠고요.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까지는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 봄철 산행 중 사망한 등산객의 43%는 심장질환 등 개인 질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소방본부 집계를 보면 최근 3년간 봄철 산행 중 일어난 사망사고는 139건으로 심장질환 등이 61명, 43%로 가장 많았고 자살기도 36%, 실족, 추락 25%로 집계됐으며 조난과 암벽 등반은 2%로 적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봄에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심장 마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운동과 보온 장비 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35억 원을 투입해 신규 사업 12개를 포함한 총 103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독거노인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와 부모 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그리고 찾아가는 해피실버 서비스 등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개발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도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